안녕하세요. 더머브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 환자들이 지루성 피부염 진단을 받고 오는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지루성 피부염이 왜 나에게 하면서 유유하고 좌절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잘 안 나오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슬퍼하시긴 이릅니다. 특히 지루성 피부염이 왜 나에게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20, 30대 여성이다 라고 하면은 슬퍼하시긴 좀 이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고요. 시작해보죠. 오늘 가지고 온 더머허브 스킨룩스 화물질 임상 사례고요. 이 환자분은 조금 오래 걸렸죠. 지금 작년 가을에 온 환자라 가지고 지금 벌써 6월이니까 한 8, 9개월 정도 걸렸는데, 치료기간은 좀 상당히 오래 걸린 환자인데, 근데 이 환자는 유병기간이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환자거든요. 그래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스테로이드랑 여러가지 약물들 좀 많이 쓰신 경우고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이제 치료하면서 엄청나게 반복을 좀 많이 하다가 상당히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 환자는 이제 보통 여기서 요 정도 좋아지면은, 여기서 뭐 나빠져봤자 얼마나 나빠지겠어요? 이제 따로 외부 자극을 주지 않고 스테로이드 이런 거에만 불필요하게 반복 노출되지 않으면은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꾸준하게 좋아질 것만 남은 환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도 추가적으로 조금 팔로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얼마든지 더 증상이 하얘지고 깨끗해지고 붉은기가 빠질 수 있거든요. NCBI가 뭐냐면은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의 약자입니다. 이거를 왜 갖고 왔냐? 링크도 갖고 왔죠? 한번 보시고요. NCBI의 지루성 피부염과 관련된 자료예요. 제 뇌피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루성 피부염이 전 세계 글로벌 한 병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유병률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가야지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일절 제 뇌피셜이 없습니다. 이거는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에 나와 있는 지루성 피부염의 병인과 역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SD, 이 지루성 피부염의 영문 약자거든요. 이 에티올로지가 병인이에요. 그 지루성 피부염의 병의 원인이라는 거죠. 이제 지루성 피부염의 발병은 일단 원인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정상적인 피부 세균청, 스킨 플로라라는 겁니다. 노말 플로라가 정상 세균청이거든요. 현미경적 이 피부 세균총의 이런 상호작용, 이제 피부에 살고 있는 세균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피부 표면의 지질 구성이라든가 이제 개인의 감수성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병인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확답은 못하죠. 정론이 없는 겁니다. 이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게 원인일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성된 피지의 수준이나 효모의 양 모두 중요한 요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부가 지성이라고 지루성 피부염이 된다 라는 것만큼 잘못된 얘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얘기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피부가 지성이라고 네가 지루성 피부염 걸린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건성이라고 지루성 피부염 안 걸리고 그런 거 아니죠. 요거를 이제 기본적인 상식으로 좀 깔고 가시고요. 에피데미올로지, 역학입니다. 뭐 역학은 요즘에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코로나 덕분에. 보시면 이제 지루성 피부염은 전 세계 유병률이 약 5%인데 20명 중에 1명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근데 비염증 변이인 비듬의 유병률은 아마도 50%의 유병. 뭐 비듬 정도야 뭐 누구나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듬이 흔하다는 거죠. 지루성 피부염이 이제 보통은 두피랑 연관이 좀 있다고 보는 게 이런 비듬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SD, 지루성 피부염의 유병률은 생후 첫 3개월의 정점, 애기들이 이제 뭐 두피에 뭐 껍질 같은 거 생기고 뭐 이런 게 지루성 피부염이지. 애기들이 지루성 피부염이 많아요. 생후 첫 3개월 정도까지. 그러다가 그냥 자연히 없어지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다가 이제 40년 후에 두 번째 정점에 이르는 뭐 바이모다라는 형태다 라고 하는 게, 이게 40대 이후에 이 지루성 피부염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20, 30대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이 로테르담 연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년 및
노년층의 14%가 지루성 폐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병률이 5%인데 이 전체 유병률에서 비교해서도 3배 이상 이 중년 및 노년층은 14%가 이 지루성 폐렴을 갖고 있다. 20, 30대는 이거보다 훨씬 낫겠죠. 평균 이하라는 겁니다. 일단 요거를 또 기본 상식 으로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이제 리스크 팩터를 볼 건데요. 이 지루성 폐렴의 리스크 팩터, 위험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에이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걸리는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40, 50대 이후에 두 번째 피크가 온다고. 그리고 생후 3개월 때 이제 많이 걸리고, 그리고 메일 섹스, 남자일 때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별로 안 생겨요, 이 지루성 폐렴이. 일단 요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한 이 리스크 팩터이고, 피지선이 활성화가 많이 됐을 때 조금 요 리스크 팩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상 세균총들 이런 게 이제 피지를 많이 먹고 살기 때문에 갑자기 피지선이 좀 분비가 활발해진다, 이러면은 좀 영양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뮤노디피션시, 이게 뭐냐면 면역 결핍인 겁니다. 면역이 많이 떨어지면은 정상 세균총과 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죠. 이 정상 세균총들의 이런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는 뭐 에이즈가 흔하지 않으니까 안 갖고 왔는데, 에이즈 환자들은 한 35%씩 지루성 폐렴이 생긴다고 합니다. 면역 결핍 환자들이 지루성 폐렴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보면은 좀 미쳤어요. 20대 여자가 지루성 폐렴이 제일 많습니다. 희한하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40, 50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노년층이 그 전체 평균이 3배 넘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노년층이 많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전 세계 평균과는 약간 좀 괴리되는 모습을 보인다. 지금 갖고 온 건 전부 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한 유병률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2012년 통계를 계속 보면은 30대, 20대, 10대가 절반이에요. 거의. 우습죠? 원래 일반적으로는 뭐 4, 5, 60대가 20, 30대의 3배 넘는다고 했잖아요. 전 세계 통계로는. 아무튼 우리나라는 신기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왜 대한민국만 봤을 때 이게 좀 보면은 2012년에 뭐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지루성 피부염 환자 20대 여성이 최다. 그러니까 지루성 피부염 환자가 최근 6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면 특히 20대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 이게 지루성 피부염이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꾸준히 늘 이유가 없는데 사실 연평균 4%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2년 통계에 의하면은 남성은 조금 늘었는데 여자는 더 늘었어요. 근데 아까 리스크 팩터가 뭐라고요? 남자일수록 더 많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자가 더 많이 늘고 20대 여성이 최다. 이 신기한 현상이죠. 그래서 2030 여성만, 일반적으로 40, 70대 사이에서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루성 폐렴, 우리나라에서는 20대 여성층에서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벌써 10년 전 기사입니다. 남성의 경우 남성은 70대가 제일 많다. 이거는 정상이죠. 원래 노년으로 갈수록 악화되는 질환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20대가 1등, 10대가 2등, 30대가 3등. 약간 좀 느낌이 쎄하죠? 뭔가 좀 촉이 오지 않나요?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을 때. 연령대별 진료 인원 구성 비율, 진료를 실제로 받은 사람이 봤을 때 20대가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30대, 1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근데 이게 보면은 2021년에는 더 황당해요. 제가 지금 요 내용 관련한 영상을 찍은 게 벌써 한 2, 3년 됐더라고요. 최근에 기사가 하나 또 나온 게 있는데 40대 이상 중년층에서 주로 발병했던 지루성 폐렴이 최근 20대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 8년 전에도 그런데 지금은 한술 더 떴어요. 스트레스나 식습관 등의 문제로 얼굴 기름기나 붉은 얼굴 등 안면 지루성 폐렴을 겪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 것. 이게 과연 스트레스나 식습관 문제냐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게
의문이라 가지고 물음표를 2개를 해놓은 거죠. 근데 실제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6년간 진료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환자 10만 명당 20대 여성 분포수가 27%, 전체 환자의 4분의 1인 겁니다. 이게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랑 얼마나 괴리가 있는 내용인지 아시겠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이게 지루성 피부염이 많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는데 2021년에는 한술 더 떴다. 왜 그럴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부터는 제 뇌피셜 망상입니다. 피부과의 환자 이용률을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여성 대 남성이 8대2의 비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대에서 40대 때 이제 50대 이상의 피부과 이용률이 75대 25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10년간 피부과 의원이 34%를 증가를 했고요. 연간 진료비가 12%가 증가를 했어요. 이거는 뭐 그 2019년에 심평원 건강보험 통계연보인데, 요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 여성들이 병원에 많이 가고 20, 30대, 40대가 병원에 많이 가고, 최근 10년간 병원이 34%가 늘고 진료비가 10%가 늘고, 이런 게 좀 연관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의 유병률은 총인구의 4에서 5%다 라는 거죠. 40대 이후 남성에게 유병률이 높으며 중년 이후 유병률이 전체 평균의 3배라는 거죠. 이거의 3배가 지금 4, 5%인데 전체 다 평균을 때리면은 중년 이후가 3배니까 20, 30대들은 요 4, 5%보다 훨씬 낮을 거라는 얘기죠. 20, 30대가 아무튼 중년 이후의 유병률의 3분의 1이 안 되죠, 다른 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통계상,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통계상 기형적으로 2030 여성의 지루성 피부염의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다른 질환이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 통계상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다른 질환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희귀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대 여성 기준 27%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환자 10만 명당 20대 여성의 분포수가 27%. 근데 평균이 4%라며요. 평균 4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높은 27%에서 나머지 23%는 이게 진짜 지루성 피부염이겠냐 라는 데에 제가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지루성 피부염이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받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제 뭐 제가 다른 병원에서 이제 지루성 피부염 진단을 받고 오신 분들이 잘 낫는 경우를 보면은, 이제 지루성 피부염 자체는 사실 뭐 원인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또렷하게 뭐 깨끗하게 잘 낫기가 조금 빡빡한 질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다른 병원에서 지루성 피부염 진단을 받고 오신 분들 중에 깔끔하게 잘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진짜 그게 지루성 피부염이었겠느냐 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문제는 막 이제 해보면은 비듬도 없는 환자가 지루성 피부염 진단을 받은 경우가 많아요. 뭐 지루성 피부염이 꼭 비듬이 있어야 지루성 피부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NCBI 자료를 제가 갖고 온 거에서도 있지만 지루성 피부염이 가장 만만한 형태가 비듬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는데 두피도 깨끗하고 말짱하고, 그런데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다 라고 선뜻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제가 본 경험상 그랬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뭐 다 그러시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30 여성이, 내가 2030 여성이다, 근데 지루성 피부염을 받았다 라고 하면은 슬퍼하시기엔 이르다는 겁니다. 실제 지루성 피부염이 아닐 가능성이 꽤 높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도 아닌데 대자보자 스테로이드 좀 쓰지 마세요. 지루성 피부염도 아닌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그렇게 열심히 쓰다 보면은 나중에 딱 지루성 피부염 같은 유사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최대한 통계랑 그 NCBI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에 있는 내용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